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대통령이 되면 해야 할 100가지 일들 중에서 46번째 일입니다. 에너지법입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영위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초적인 에너지예요.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피. 사람이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물, 불, 그리고 에너지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어떤 섬에 갔는데 그 섬에 물하고 불하고 에너지를 다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거지.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렇게만 해놔도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근데 이 기초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붙인다면 물불 에너지 플러스 거기다가 도보길, 그리고 자전거길, 오토바이길, 그리고 자동차길, 그리고 전철, 그리고 항공까지 모든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연결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 8개의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가 왜 서울 경기 쪽에만 그렇게 많은 발전을 하고 또 반대로 부산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곽 도시는 서울에 비해서는 발전이 더디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내가 그 도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밀집 지역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그 도시마다 활성화되는 경제적인 활동이 있어요. 즉 서울은 서울에 걸맞는 경제적인 활동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경제적인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8개의 서울을 만든다고 해서 똑같은 수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적인 성향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했는데 그 지역이 서울과 같은 동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일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서울처럼 개발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서울처럼 인프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집중적으로 인프라가 형성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그 곳에 어울리고 그 곳에 맞는 경제 활동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만 그게 활성화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여기를 서울로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여기가 서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은 옛날에 한양이라 그랬죠. 서울은 서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문적, 경제적, 기타 등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서울이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수준이 맞춰진 거예요. 하지만 타 지역은 또 그 지역만의 특색이잖아. 또 그 지역만의 특색과 기타 등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발을 진행해야지 똑같은 서울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또 얘기가 빗나갔지만, 자, 오늘의 주제, 절약법입니다. 절약법.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능력치와 생명과 기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 그거의 만족감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 그 사람만의 성향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10시간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난 5시간만 하고 그냥 내 생활에 영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지.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5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한 가치, 내가 일한 노동에 맞게끔 분배 또한 공정한 분배, 공정한 사회와 공정한 분배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적인 성향이 있어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고, 또 새로운 체계와 여러 가지들을 확고히 확립해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약간 좀 정치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람은 머리가 좋건 뭐 그렇지 않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센스인데, 이 세 가지가 좀 부조하다, 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같이 상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서서히 망해가고 있죠. 이제 아마 망할 거예요. 조만간에 망할 건데, 그럼 또 새로운, 망하면 어떻게 되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 대통령, 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이제 막바지로 이제 망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옛날에 제가공명이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했죠?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렸듯이, 저 또한 이제는 산속에 들어가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저의 시대가 올 때, 그때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기타 등등 모든 부분의 최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의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시 지금의 이 시대를 놓아두고 갑니다. 단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줌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마움을 알아야만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고마움 자체를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망해가는 거,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떠들어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은 망해봐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람은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때는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저를 찾아오겠죠.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때까지는 저는 이제 슬슬 또 공부를 또 해야겠죠. 제가 공명의 산속에 박혀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제 공부를 하러 갑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의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해야 할 100가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도 또 여러분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성향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했고, 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저의 시대, 황제의 시대가 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약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원래 너무 크면 힘들거든. 근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관리 운영하기 좋고 발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절약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황제 TV 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